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프레임 작업을 할 때는 테이프 작업을 해야 돼요. 프레임이 앞뒤로 뚫려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막아서 막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레진으로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모든 뚫려 있는 프레임은 저렇게 테이프 작업부터 해요. 끈적거리는 테이프를 잡고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저렇게 가장자리를 테이프를 접어주세요. 그러면 레진 램프에 옮기거나 물건을 옮길 때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접은 다음 프레임을 붙여주세요. 이때는 프레임 위에 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진이 새면 안 되니까 앞뒤로 꼼꼼하게 눌러서 테이프와 프레임을 꼭 붙여주세요. 저렇게 스틱이나 손톱을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얇은 막을 만들어 줄 건데 물점도를 사용할 거예요. 물점도는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물점도를 이용해서 안에를 그냥 얇게 막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릴 거라서 두껍게 하면 안 돼요. 한두 방울 정도만 해서 얇게 해주시고 안 묻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에 기포를 없애주세요. 꼭 기포를 없애주셔야 돼요. 라이터로 기포를 없애주시고 라이터로 안 된 기포들은 스틱을 이용해서 위로 떠내세요. 그러면 기포가 쏙 올라와요. 투명한 막이 만들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1분 경화를 해주세요. (1분) 경화가 마친 하트 프레임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 색깔을 만들 건데 저는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색깔로만 그라데이션을 해도 되지만 글리터를 넣어서 반짝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글리터도 섞어줄 거예요. 색을 골라서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저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비슷한 색깔 계열로 했는데 보색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청록색과 분홍색이라든지 보라색과 노란색 같은 약간 경쾌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색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비슷한 색깔로 하실 때는 색깔의 밝기 차이를 주세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둘 다 비슷한 색깔의 색깔들이 그라데이션이 되면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비슷한 색감으로 가더라도 밝기 차이가 있으면 색감이 훨씬 더 재밌어져요. 색깔을 섞으실 때는 조금씩 섞어서 내가 원하는 색이 됐을 때 그만 섞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비슷한 색깔이 쭉 진행되면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글리터를 섞어서 반짝이게 해줄 때는 글리터에도 색깔이 있어요. 조색제가 없을 때 글리터를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감을 먼저 내는 건 조색제가 더 잘하기 때문에 조색제로 색감을 내고 그 색감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얀색 글리터를 섞어주시고요. 내가 만약 지금 이 섞은 색깔에서 보라 색감이나 다른 색감을 내주고 싶다면 보라색을 내주고 싶다면 파란색 글리터 이런 식으로 글리터에 색깔을 해주시면 돼요.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으로 해보았는데요. 내가 많이 내고 싶은 색깔로 더 넓게 칠해주면 돼요. 전 빨간색에 진한 색깔을 많이 할 거라서 진한 색깔을 더 많이 위에서 내려오게끔 해줄 거예요. 섞다 보니 색깔이 좀 흐려서 글리터도 좀 더 섞고 색감도 좀 더 섞었어요. 색이 진해지면 글리터가 잘 안 보이니까 글리터의 양을 늘리셔야 해요. 빨간색을 더 많이 보이게 할 거라서 빨간색을 많이 하고 뾰족한 부분으로 서로 색깔이 섞여서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때는 막대에 섞는 방향을 같게 하면 예쁘게 섞여요. 너무 여러 방향으로 하다 보면 선이 지나간 자국이 남아요. 그리고 이 글리터가 너무 많으면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아서 스푼으로 조금 떠서 없애고 있어요. 또는 면봉이나 꼬지로 조금씩 옮겨도 된답니다. 여기 위에 또 파츠라든지 글리터를 올릴 수 있어서 지금 레진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돼요. 약간 플레임 위에 레진을 더 부을 수 있을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리고 1분 경화해 주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 프레임을 씌웠는데 프레임이 계속 움직여서 만드시는 게 힘드시면 테이프를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대로 색이 섞였는지 저처럼 확인하시려면 테이프를 살짝 띄세요. 그럼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는 고점도 레진을 발랐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섞은 고점도 레진을 한번 쭉 발랐어요. 왜냐하면 이 윗부분에 뭘 붙일 거라서 레진이 풀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도 프레임 바깥으로 흘러내리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뾰족한 꽂이를 이용해서 잘 평평하게 펴주세요. 작으니까 왼손으로 잡을 때 조심하시고요. 잘 잡아서 흘러내리지 않게 다시 잘 보세요. 빛을 보면서 안 묻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봤고요. 안 묻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렇게 꽂이로 두께가 비슷해지게 잘 위치를 봅니다. 꼼꼼하게 잘 보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금속의 하트 파츠를 올려줄 거예요. 제가 하느라고 몰랐는데 금속의 하트 파츠가 금색분이 없더라고요. 은색이 있으면 같은 은색을 얹어주면 예쁠 텐데 금색분이 없어서 금색의 파츠를 올려줬어요. 근데 이때는 파츠들이 겹쳐져서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2개잖아요. 그래서 띄는데 얘가 너무 꽉 끼어 있어서 잘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나 뭐 뾰족한 걸 이용해서 띄시는데 이때는 금속에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집게로 집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꽉 집다 보면 금속에 코팅이 벗겨져서 하트가 막 상처난 하트를 붙이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살짝 애기 다루듯이 살짝 하셔서 가운데다 잘 놓고 꽂이로 또 중심이 좌우가 잘 맞는지 왼쪽이 더 넓지는 않은지 오른쪽이 더 많지는 않은지 가운데인지 잘 보시고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되게 고운 글리터들을 섞어 주었잖아요. 글리터는 반짝이를 말해요. 요번엔 좀 큰 반짝이 글리터를 붙여줄 거예요. 이때도 크기가 다 똑같은 글리터를 붙이는 것보단 작은 거, 큰 거, 위치에 맞게 좀 모양을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커다란 글리터들은 빛을 받았을 때 빛 받은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여러 가지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리터들을 하트 주위에 예쁘게 붙여줍니다. 이때는 뾰족한 꽂이를 이용해서 천천히 해주시고요. 꽂이 끝에 레진이 묻어 있으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하나씩 옮길 때 잘 옮겨져요. 레진 끝에, 그러니까 스틱 끝에 레진을 조금만 묻혀주세요. 너무 많이 묻혀서 막 글리터에 레진이 막 흘러 들어가면 레진이 다 막 덩어리져 버려서 그 글리터를 다음에 쓸 수 없어요. 1분 경화해 주세요. 자, 1분 경화해서 모양이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렇게 파츠나 글리터를 붙이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점도 레진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라서 아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뾰족한 꽂이로 모양을 잘 내려주시고요. 프레임 밑으로 흘러내려가거나 또는 안 칠한 부분이 없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작아서 잡기가 힘드네요. 천천히. 예쁘게 될 거예요. 뾰족한 부분을 잘 이용해서 레진이 묻은 부분과 안 묻은 부분이 없게 잘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도 한 15분이면 이걸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분 경화시켜주세요. 이제 뒷부분도 이제 매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도 고점도 레진을 이용해서 매끈하게 해주세요. 아까 테이프를 붙였던 자국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레진을 바르는 거예요. 이때도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트 있는 부분만 잘 펴서 발라주시고요. 저런 스틱이 없을 때는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묻은 부분, 안 묻은 부분 잘 보시면서 두께를 평평하게 그리고 매끈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작업 끝에는 꼭 라이터를 이용해서 기포를 없애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기포가 없을 것 같아도 저렇게 섞으면 기포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포를 꼭 없애주시고요. 매끈하게 잘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3분 경화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3분 경화 해주셔야 돼요. 자, 체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체인은 지금 큰 걸로 했어요. 작은 걸로 하면 잘 안 보여서. 방법이 다 똑같아요. 구멍과 일자가 되게 벤치로 체인을 잡으시고요. 체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의 반지를, 저를 오링 반지라고 하거든요. 오링 반지를 하나는 벤치는 밑으로, 오링 반지는 위로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층이 벌어져요.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그럼 벌어져서 다시 닫았을 때 원래대로 안 닫혀요. 꼭 반지는 위로, 니퍼는 아래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 조그만한 체인이라 되게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천천히 벌리시고, 저도 몇 번을 떨어뜨리고 했는데 저기에 저렇게 큐빅을 바르면 됩니다. 저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체인을 만드시는 분들은 저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이게 벌어지면 체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니퍼로 다시 한번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이때 큐빅을 다실 때는 내가 가운데 있는 프레임에서 가깝게 체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큐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그 주위로 해주시는데, 저는 7칸씩 했거든요. 왼쪽에 체인 7개 띄어서 큐빅, 또 7개 띄어서 큐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큐빅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걸으셔야 돼요. 뒤로 되셨으면 다시 모양을 바꾸셔서 큐빅의 다 앞이 나올 수 있게 체인을 걸어 주셔야 돼요. 보면 팔찌를 걸었을 때 다 큐빅이 앞으로 되어 있죠. 그쵸?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팔찌예요. 잘해보세요. 그쵸?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팔찌예요. 잘해보세요.